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라는 질문으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 볼게요. 생물의 수명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모든 생물은 그 종족을 유지하기 위해 자신과 닮은 자손을 만드는 생식을 한다. 그러면 생식의 의미는 바로 관형어와 체언 구조니까 생식이란 자신과 닮은 자손을 만드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죠. 생물은 무성생식 또는 유성생식을 통해 개체수를 늘리고 자신의 고유한 특징을 자손에게 전달한다. 그러면 기억이 무성생식이고 니은이 유성생식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내용이 전개되고 있으므로 앞에 내용, 뒤에 나오는 내용이 무엇인지 유추할 수 있겠죠. 무성생식과 유성생식을 구분하여 설명하겠다는 표지입니다. 자, 생물은 무성생식이나 유성생식을 통해서 자신의 고유한 특징을 자손에게 전달하는데 무성생식과 유성생식이 어떻게 다른지 이제 설명해 줄 거예요. 아베바나 박테리아 같은 단세포 생물들에게서, 그러니까 단세포 생물은 박테리아나 아베바 같은 것이다. 그러면 단세포 생물은 무슨 뜻이야? 단 하나밖에 없다. 세포가 하나밖에 없는 것들은 아베바나 박테리아 등이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런 단세포 생물들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무성생식은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성생식은 단세포 생물에서 나타나는 생식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뒤에서 유성생식이 나올 거니까 정보를 구분해 볼게요. 무성생식은 단세포 생물들이 자손을 만드는 생식을 말하며 그와 같은 것들의 종류는 무성생식의 종류는 아베바나 박테리아가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러한 무성생식은 앙컷과 수컷의 생식세포, 즉 난자와 정자가 하나로 합쳐지는 수정의 과정이 없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수정이라는 게 뭐예요? 앙컷과 수컷의 생식세포가 하나로 합쳐지는 것을 수정이라고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죠. 이것도 관형어 체언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체언은 뭐뭐이다. 수정이란 난자와 정자가 하나로 합쳐지는 것이다. 이런 수정은 앙컷과 수컷의 생식세포에서 일어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그런데 무성생식은 수정의 과정이 없이 이루어지는 생식이다 라고 했으니까 무성생식은 수정의 과정이 없다라고 이해하시고요. 또 한 개체의 유전자가 세포 분열을 통해서 고스란히 자손에게 전달되는 게 바로 또 무성생식의 특징. 한 개체의 유전자가 세포 분열을 통해서 고스란히 자손에게 전해지는 게 무성생식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무성생식은 짧은 시간 내에 많은 수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는 장점. 짧은 기간 내에 많은 수의 자손을 만들 수 있는 장점도 있지만 유전적 다양성이 부족하여 환경 변화에 해당 개체가 잘 적응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1문단에서는 무성생식의 특징을 말해줬어요. 생물은 자신의 자손을 만드는 생식을 하는데 이러한 생식 방법은 무성생식, 유성생식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무성생식이란 단세포 생물이 자손을 만드는 방식으로서 아베바나 박테리아 등이 있고 이 무성생식은 수정의 과정 없이 한 개의 유전자가 세포 분열을 통해서 고스란히 자손에게 전달되는데 짧은 시간 내에 많은 수의 자손을 만들 수 있는 장점도 있지만 유전의 다양성이 부족하여 환경 변화에 해당 개체가 잘 적응하지 못하는 단점도 있다. 그래서 첫 번째 문단은
오른쪽에서 이렇게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생식의 의의 및 무성생식의 장단점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의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좋은 결과. 생식의 좋은 결과는 뭐예요? 자신의 자손을 퍼뜨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무성생식의 장단점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장점은 짧은 기간 내에 자신의 자손을 많이 만들 수 있다라는 게 장점이고, 단점은 유전적 다양성이 부족해서 환경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다라고 했어요. 따라서 여기 들어갈 말은 뭡니까? 생식은 종족 유지를 위한 수단이고, 그중 무성생식은 짧은 시간에 수많은 수의 번식이 가능하나 자손의 유전적 다양성이 부족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문단 보도록 합니다. 대부분의 다세포 생물은, 자, 우리 1문단에서 단세포 생물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단세포 생물은 무성생식을 한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러면 다세포 생물은 어떤 생식을 할 거예요? 유성세포를 할 것이다 라고 짐작할 수 있겠죠. 대부분의 다세포 생물은 수정의 과정을 거치는 유성생식을 한다. 그러므로 유성생식이란 수정의 과정을 거치는 생식 방법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거고요. 이때 생식기관에서 만들어지는 생식세포는 체세포가 가지는 염색체 수의 절반에 해당하는 염색체를 가진다. 자, 다시 정리해보면 유성생식은 수정의 과정을 거치는 다세포 생물에게서 나타나는 자손 증식 방법인데, 이때 생식기관에서 만들어지는 생식세포는 체세포가 가지는 염색체 수의 절반에 해당하는 염색체를 가진대요. 자, 그럼 유성생식은 생식세포가 왜 체세포가 가지는 염색체 수의 절반에 해당하는 염색체를 가지는지 설명해 줄 거예요. 생식세포가 만들어질 때 염색체 수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감수 분열이 일어나기 때문에 생식세포는 체세포가 가지는 염색체 수의 절반에 해당하는 염색체를 가진다고 말하네요. 감수 분열은 분열하기 전 유전 물질을 2배로 복제한 후 시작된다라고 했으니까 체세포 분열 과정에 대해서 설명할 건가 봐요. 이때 세포는 체세포가 아니고 생식세포입니다. 생식세포 분열 과정은 뭘로 시작된대요? 감수 분열하기 전에 우선 유전 물질을 2배로 복제하는 것으로 시작돼요. 이게 1번 세포 분열 과정 1번. 이렇게 유전 물질을 복제한 다음에 2단계의 감수 분열을 통해, 아까 감수 분열이 뭐라고 했죠? 염색체 수가 반으로 줄어드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자, 세포 분열 첫 단계는 유전 물질을 2배로 복제한 다음에 2단계의 감수 분열을 통해 총 4개의 딸세포가 만들어진대요. 그리고 그러면 2단계의 감수 분열을 1, 2단계로 나누어 설명할 건가 봐요. 먼저 감수 분열 1단계에서는 그러면 이게 두 번째 단계가 되는 거죠. 유전 물질을 2배로 복제한 후에 감수 분열 1단계에서는 크기와 모양이 같은 상동 염색체가 2개씩 붙어 있는 이가 염색체가 나타나고, 그리고 이것이 분리되어 2개의 딸세포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각 딸세포가 가지는 염색체 수는 체세포의 절반이 된다. 절반이 된다. 이게 체세포의 절반이 되는 게 뭐라고 그랬죠? 생식세포의 세포 분열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감수 1분열이 끝나면 유전물질의 복제 없이 감수 2분열이 바로 시작되고, 이 감수 2분열 시에는 각 세포의 염색체가 2가닥의 염색 분체로 분리되어 4개의 딸세포가 된다.
자, 다시 생식세포의 세포 분열 과정. 맨 먼저 뭐가 일어나요? 유전물질을 2배로 복제한 후에 감수분열 하는데, 감수분열 1단계에서는 크기와 모양이 같은 상동 염색체가 2개씩 붙어서 이가 염색체가 나타나고, 다시 이 이가 염색체가 다시 분리되어서 2개의 딸세포가 만들어진다. 그 다음에 유전물질의 복제 없이 감수 2분열이 시작되는데, 감수 2분열에서는 각 세포의 염색체가 2가닥의 염색 분체로 분리되어 4개의 딸세포가 만들어진다. 좀 복잡하죠? 그래서 여러분 교재 다음 페이지에 이렇게 그림이 나와 있는데요. 세포 분열 과정 요것으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지금 본 이 문단의 세포 분열 과정을 다시 정리해 보는 거예요. 자, 세포 분열은 유전 물질이 뭐 해야 돼요? 복제되어 그 모양이 2배가 된다. 그리고 상동 염색체가 분리됨으로 분열 후 염색체 수가 절반으로 줄게 된다. 이것을 그림으로 나타내 보면 모세포 염색체가 복제되기 전에 이 상태이고요. 염색체 복제가 일어나면 요게 상동 염색체죠. 상동 염색체가 분리되어서 염색체 수가 절반으로 줄어들어요. 그런 다음에 감수분열 1단계가 진행되어 있는데, 그때는 크기와 모양이 같은 상동 염색체, 얘를 상동 염색체라고 합니다. 이 상동 염색체가 2개씩 붙어 있는 이가 염색체가 나타나죠. 요것이 바로 이가 염색체. 이 이가 염색체가 다시 분리되어 2개의 딸세포가 만들어진다. 이게 2개의 딸세포. 그리고 나서 이 부분에서 여기까지가 감수 1분열이고요. 여기에서 나타나는 게 감수 2분열이죠. 감수 2분열은 2가닥의 염색 분체로 분리되어서 4개의 딸세포가 된다. 그러므로 요만큼은 염색 분체라고 해야 되고요. 이 각각의 하나 얘는 딸세포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염색 분체가 분리되므로 이의 염색 분체가 다시 분리되므로 분열 후 염색체가 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거 다시 오른쪽에 있는 표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세포 분열 횟수와 연속 2회라고 나와 있는데, 세포 분열하는 게 맨 처음에 감수 1분열이라고 했죠. 감수 1분열에서 이가 염색체가 한 번 분열하고 한 번 더 감수 2분열을 하면 생식세포가 형성이 되는데, 이가 염색체는 감수 1분열 전기 때 형성이 되고요. 염색체 수는 절반으로 줄어요. 이가 염색체가 감수 1분열을 하면요. 그리고 딸세포 수는 4개가 되는 거죠. 여기. 그 분열 결과 생식세포가 형성이 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3문단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합니다. 이 문단 정리 먼저 할까요? 생식세포가 만들어지는 과정 2단계의 감수분열을 통해서, 감수분열이 뭐라고 그랬어요? 염색체 수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것이라고 했죠. 염색체 수가 체세포의 절반인 생식세포가 만들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3번째 문단 볼게요. 감수분열 결과 만들어진 딸세포는
정자, 난자와 같은 생식세포가 된다. 그런데 감수 분열을 거쳐 만들어진 정자와 난자의 염색체 수는 체세포의 절반이므로 이들이 결합하여 수정란이 만들어지면 다시 체세포와 염색체 수가 같아진다. 무슨 얘기냐면 감수 분열 결과 딸세포 4개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런데 이 딸세포가 정자, 난자와 같은 생식세포가 되어 그런 다음에 절반으로 줄어든 염색체 수가 결합하여서 수정란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이때 만들어진 수정란의 개수는 체세포와 염색체 수가 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수정란은 발생 초기에 빠르게 체세포 분열을 하여 세포 수를 늘리죠. 그리고 수정란의 초기 세포 분열을 난할이라고 하는데 세포의 크기가 커지지 않고 세포 분열만 빠르게 반복함으로 난할을 거듭할수록 세포 각각의 크기는 점점 작아진대요. 그 이유는 뭐야? 세포 분열을 할 뿐 세포 크기가 커지지는 않기 때문이죠. 난할을 거친 배아는 쉽게 말하면 태아를 말합니다. 태아. 는 자궁 안쪽 벽에 파고 들어가 착상을 하게 된다. 착상이란 것은 수정된 배아가 자궁 벽에 붙어서 모체의 영양을 흡수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해요. 이때부터 모체로부터 양분을 공급받고 여러 조직과 기관을 형성하여 하나의 개체가 된다. 이렇게 수정란이 세포 분열을 거치면서 하나의 개체가 완성되기까지의 과정을 발생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 발생이라는 것은 우리 인체를 통해서 볼 때 태아가 생성되어서 세포 분열을 거듭하면서 하나의 개체로 완성이 되죠. 그래서 태어나게 되는데 태어나기 전까지의 상태, 배아로부터 태어나기 전까지의 상태를 발생이라고 한대요. 그러면 산문단의 내용을 다시 오른쪽에서 정리해 보면요. 자, 발생의 과정. 발생이라는 것은 하나의 개체로 자라난다는 얘기죠. 두 생식세포의 결합으로 만들어진 수정란이 세포수를 늘리는 난하를 거쳐 개체로 자라나는 것을 말하죠. 자, 그 다음 3문단 유성생식을 통해 형성된 자손을 유전적 자손은 유전적 다양성을 가질 수 있다 라고 했는데 1문단에서도 똑같이 한 말이죠. 유성생식은 환경 변화에 잘 적응하여서 유전적 다양성을 가질 수 있고 무성생식은 단세포 생물들이 자손을 증식하는 방법으로 한 개체의 유전자가 세포 분열을 통해 자손을 번식하는 방법으로 짧은 시간 내에 많은 수의 자손을 번식할 수는 있지만 만들 수는 있지만 유전적 다양성이 부족해서 환경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다 라는 말을 이렇게 정리한 것입니다. 생식세포의 분열 과정에서 상동염색체가 무작위로 배열되고 아까 상동염색체가 어디에서 나온 말이죠? 유성세포가 세포 분열을 할 때 감수 1 분열 단계에서 상동 염색체 똑같은 크기와 모양이 똑같은 염색체가 2개씩 붙어 있다고 했는데 그때 그 상동 염색체가 무작위로 배열된다라고 했어. 그러니까 순서 없이 그냥 배열된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분리되어서 4개의 딸세포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유전적으로 다양한 생식세포가 만들어진다라고 했네요. 그러면 유전적 다양성을 가지는 이유는 뭐라고요? 상동염색체가 무작위로 배열되고 분리됨으로 유전적 다양성을 가질 수 있다. 뭐가요? 유성생식을 하는 세포 분열이요. 암수의 수정 역시 무작위로 이루어지므로 수정란이 다양하게 형성되는 것도 유전적으로 다양한 자손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유성생식은 다양한 자손을 만들 수 있고
환경에 잘 적응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처럼 유전적 다양성이 높은 집단은 환경이 갑자기 변할 때 이에 잘 적응하여 살아남을 수 있는 개체가 존재할 확률이 높다고 말하네요. 그럼 4문단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유성생식의 좋은 결과는 상동염색체의 무작위 배열 및 분리, 암수의 무작위 수정으로 유전적 다양성을 가짐으로써 생존력이 높은 자손을 만들 수 있다는 의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전체적으로 무엇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생식세포의 세포 분열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세포 분열 방식은 무성생식과 유성생식이 있는데, 유성생식은 한 개체의 유전자가 세포 분열을 하는 것, 단세포 생물이 한 개체 유전자가 세포 분열을 하는 것을 무성생식이라고 하고요. 주 설명은 유성생식의 세포 분열 과정과 체세포 분열 과정을 설명했어요. 자, 유성생식을 하는 다세포 생물은요, 맨 먼저 유전물질을 복제하고 그 다음 제1감수 분열을 통해서 상동염색체 2개가 붙어있는 이가 염색체가 나타나고, 감수 2 분열이 시작되면 염색체가 두 가닥의 염색 분체로 분리되어서 4개의 딸세포가 나타나면 생식세포 분열이 끝나고요. 이 생식세포 분열이 끝난 것은 염색체 수가 2분의 1로 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딸세포가 난자와 정자와 같은 생식세포가 되고요. 이 생식세포는 정자와 난자를 말하는데, 이 정자와 난자의 염색체 수는 체세포의 절반, 체세포 염색체 수의 절반이므로 난자와 정자가 결합하여서 수정란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이 수정란은 다시 체세포와 염색체 수가 같아지죠. 그러면 이 수정란은요, 체세포 분열을 해서 세포 수가 증가하게 됩니다. 세포 크기는 작아지고요. 수정란의 초기 세포 분열을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난할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이 난할이 체세포 분열을 해서 세포 수가 많아지고 세포의 크기가 점점 작아지면 하나의 개체가 되는데, 이렇게 개체가 되는 과정을 발생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다세포 생물의 유성생식은 생식세포 분열 과정에서 상동염색체가 무작위로 배열되고 분리된다고 했죠. 그리고 또 수정란에서 수정 역시 무작위로 이루어지므로 유전적으로 다양한 생식세포가 만들어지고, 수정 역시 무작위로 다양하게 형성되기 때문에 다양한 자손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유전적 다양성이 높은 집단은 환경이 갑자기 변해도 그 환경에 잘 적응한다. 환경 적응력이 높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전체는 주로 유성생식의 세포 분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글이었습니다. 좀 복잡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네요. 여러분도 글을 읽을 때 좀 복잡하다 그러면 스스로 이렇게 정리를 해보세요. 그래야지 이러한 사고 과정이 다른 지문에서도 똑같이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분이 독서집을 잘 이해하고 잘 푸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거예요.
조금 복잡한 지문이 나왔다. 그러면 꼭 이렇게 정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윗글에 제목을 붙인다고 할 때 적절한 것은 무엇이냐라고 했는데요. 선지 1번을 보니까 무성생식 복잡하지만 효율적인 생존법이라고 했는데, 자, 단순해요. 무성생식은 한 개체의 유전자가 세포 분열을 통해 고스란히 자손에게 전해지므로 단순하고요. 효율적이긴 하죠. 왜냐하면 한 번에 짧은 기간 내에 많은 수의 자손을 만들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이 틀렸고요. 그 다음 2번 무성생식 단점보다 장점이 많은 생식법이라고 했는데,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다고 그랬어요. 자, 장점은 짧은 시간 내에 많은 수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는 거고, 단점은 환경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단점과 장점이 1대1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3번 유성생식, 유전자 교환을 통한 개체 생성이라고 했는데, 유전자를 교환하는 것이 아니고 세포 분열을 통해 개체를 생성하죠. 4번 유성생식 종족 유지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했는데 맞는 말이네요. 왜냐하면 모든 생물은 종족 유지를 위해 생식을 한다고 말했고요. 서로 다른 유전자의 결합을 통해서 유전적 다양성이 높은 자손을 만들 수 있는 유성생식을 한다라는 내용이 이 글의 전체적인 내용이었고요. 또 유성생식 종족 유지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란 말은 맞네요. 그러니까 또가 아니고 그러므로 라고요. 말을 바꿔야 되겠네요. 그 다음 5번 유성생식 수정란의 감수분열을 과 발생 과정이라고 했는데, 수정란은 감수분열을 안 하고 감수분열을 하는 건 생식세포였고요. 수정란은 감수분열로 만들어진 생식세포가 결합해서 만들어진 것이죠. 그 다음 2번 근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는데, 기억은 무성세포고요. 니은은 유성세포였습니다. 그럼 선지 1번 판단해 보죠. 자, 기억이 무성세포니까 무성세포보다 유성세포가 짧은 기간에 이루어질 수 있다. 바뀌었네요. 그죠? 무성생식이 유성생식보다 짧은 기간에 이루어진다고 했으므로 틀린 말. 기억보다 니은이 유성세포가 많은 자손을 만드는데 유리하다라고 했는데요. 기억이 더 유리하다 그랬죠? 짧은 기간에 많은 수의 자손을 만들 수 있는 게 무성생식이라고 했으므로 틀린 말. 자, 유성생식보다 무성생식이 다양한 유전자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고 하지 않았고 반대죠. 자, 그러면 유성생식이 다양한 자손을 만들 수 있는 이유는 사문단에서 이야기했죠. 뭐라고요? 생식세포 분열 과정이 무작위로 배열된다. 상동염색체가 무작위로 배열된다. 역시 수정란에서 발생하는 수정 역시 무작위로 이루어지므로 유전적으로 다양하다라고 이야기했으므로 틀린 말. 4번 기억과 니은은 모두 세포 분열을 통해 자손을 만들죠. 자, 무성세포는 한 개체의 유전자가 세포 분열을 통해 자손을 번식하고, 유성세포는 감수분열이라는 생식세포 분열을 통해서 자손을 번식한다 라고 했으므로 맞는 말. 5번 기억과 니은은 모두 수정의 과정을 통해 아니죠. 기억은 수정의 과정 없이 개체의 세포 분열만으로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문제 3번 볼게요. 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요. 가는 감수분열이었고요. 감수분열이란 생식세포가 만들어질 때 염색체 수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것이라고 했죠. 그러면 선지를 판단해 봅시다. 1번 감수 1분열과 감수 2분열의 결과 생식세포는 4개가 만들어진다고 했는데, 감수 1분열과 감수 2분열의 결과 생기는 것은 뭐예요? 딸세포 4개죠.
이 딸세포 4개가 산문단에서 말하기를 정자, 난자와 같은 생식세포가 된다라고 했으니까 생식세포가 4개다라는 말은 맞는 말이네요. 2번 감수 2분열은 감수 1분열 후에 복제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일어난다. 이 이야기가 이 문단 마지막 문장에 나와 있어요. 감수 1분열이 끝나면 유전물질의 복제 없이 감수 2분열이 시작된다라고 했으므로 맞는 말. 감수 2분열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세포 내 염색체 수는 변함이 없다라는 말이 틀리죠. 왜냐하면 감수 1분열을 통해서 크기와 모양이 같은 상동 염색체가 2개씩 붙은 이가 염색체가 나타난다고 했고요. 이들이 분리되어서 각각 2개의 딸세포, 즉 4개의 딸세포가 되므로 염색체의 수가 변하는 거죠. 선지 4번 감수 분열로 만들어진 딸세포의 염색체 수는 4개죠. 분열 전 세포의 절반이라고 지문에 그대로 나와 있고요. 선지 5번 감수 분열로 만들어진 생식세포 4개죠. 는 다른 성별의 생식세포와 결합하죠. 산문단에 보면 딸세포는 정자와 남자와 같은 생식세포가 되고요. 이들이 결합하여 수정란이 만들어진다라고 했으므로 맞는 말이 될 거예요. 그 다음 4번 문제를 봅시다.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봐라 라고 했네요. 그러면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19세기 말 바이만은 무성생식을 하는 종은 유리한 형질을 만드는 돌연변이가 없다면 가정했습니다. 환경 변화에 살아남지 못할 수 있지만 유성생식을 하는 종은 암수의 유전자가 함께 자손에게 전해지므로 유전적 다양성이 높아져 환경 변화에 잘 적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내용은 본문의 내용과 똑같네요. 바이만의 주장은 뭐예요? 무성생식은 돌연변이가 없으면 환경 변화에 살아남지 못하고 유성생식은 암수의 유전자가 함께 자손에게 전해줌으로 유전적 다양성이 높아진다라고 그래서 환경 변화에 잘 적응한다라고 그대로 지문에 나와 있어요. 한편 윌리엄은 진딧물은 봄, 여름에는 무성생식을 하지만 겨울이 오기 전에는 유성생식을 하는 것을 보고 생물이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는 무성생식을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는 무성생식을 하고요. 환경 변화가 있을 때는 유성생식을 한다 라고 주장했대요. 또 변화된 환경에 적응을 위해 다양한 개체를 생산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보고 다양한 개체의 생산을 복권 당첨에 비유했다라고 말했네요. 자, 그러니까 윌리엄의 주장은 진딧물은 단세포 생물이잖아요. 그런데 얘는 환경 변화가 없을 때는 즉 봄, 여름에는 무성생식을 하고요. 생물이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는 무성생식을 환경 변화가 있을 때에는 유성생식을 한다고 주장했대요. 그러면 이를 바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한번 골라봅시다. 적절하지 않은 것. 1번 지구상에는 무성생식과 유성생식이 모두 이루어지는 생물이 있네요. 진딧물처럼. 그렇죠? 맞고요. 무성생식은 수정을 거치지 않으므로 여기까지 맞네요. 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떨어진다. 지문에 나와 있는 내용 맞고요. 윌리엄스는 수정란이 세포 분열을 통해 개체가 되는 것을 복권 당첨에 비유했다라고 했는데 자, 윌리엄이 말한 복권 당첨에 비유한 것은 뭐예요? 다양한 개체를 생산하는 것을 복권 당첨에 비유한 거죠. 세포 분열을 통해 개체가 되는 것은 다양한 개체의 생산과는 관련이 없죠. 왜냐하면 1문단에서 단세포 생물도 개체 하나가 세포 분열을 통해
개체가 되잖아요. 그러므로 얘는 세포 분열을 통해 개체가 되는 것은 복권 당첨, 즉 다양한 개체를 생산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자손을 증식하는 생식에 불과한 거죠. 4번 바이스만은 서로 다른 염색체의 수정이 유전적 다양성을 높일 수 있다고 보았죠. 유성생식 맞고요. 지문의 말과도 같는 이제 상통하는 말이고요. 5번 바이스만과 윌리엄스는 모두 유성생식의 필요성을 환경 변화와 관련지어 설명하였다라고 했는데 자, 사문단에서 이렇게 말했죠. 유성생식을 통해 형성된 자손은 유전적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 그 이유는 생식세포 분열 과정에서 상동 염색체가 무작위로 배열되고 수정 역시 무작위로 배열되기 때문이다 라고 했으므로 맞는 말이 될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시간에는 우리 유성생식의 세포 분열 과정 그리고 수정을 통해 개체가 형성되는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해서 과학 개념 지문은 모두 다 살펴보았네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부터는 사회 개념 지문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